전문가들의 알짜배기 수다, 헬시한 수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오늘은 꼭 짚어가야 되는 문제, 중년들의 외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이 외도에 대한 기준이 뭔가. 약간 반복적인 만남? 한 번의 관계는 바람을 안 부시는 한 거예요? 번의 관계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쿨하셔도 90%는 남자가 외도를 하지 않나. 제 얘기는 아닙니다. 바람 피지 마 이런 얘기는 못하고 친구끼리는 못하거든요 사실. 왜 안 해? 해줘야지. 너 굳이 정신 제가 차리고 살아. 해야지. 우정을 깨트리면서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매일같이 상실이 몰려오는 시기가 중년인데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고 싶은 그런 수단으로서 의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년의 돈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부인들 외도 케이스는 부인들이 굉장히 당당해요. 네가 그렇게 모르는 무시하면 거야. 나는 그냥 집에서 밥만 하고 있을 줄 알았어 너? 예. 남자들은요 확실히 이게 걸린 게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종 세트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제 친구들도 보면 주변에 이제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거나 그러면 남편은 그러거든요. 너 언제까지 나한테 그럴 건데? 네가 그거 덮고 넘어오기로 했잖냐? 그 남편 저한테 데려오세요. 네. 지금 어디다 대고서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진짜 끝까지 걸리지 말든지. 저보고 일로 가겠습니다. 예. 자, 이 남편을 계속 원장님, 그 상담센터에 오는 부부들 중에는 외도가 되게 큰 이슈죠. 네, 네. 한 70% 돼요. 70%? 네, 저한테 오시는 전체 케이스의 거의 진짜 70~70%가 외도 케이스가 이제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부 갈등이 있는데 외도가 함께 있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되는 케이스들을 외도로만 분류를 하면 정말 한 60~70%는 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외도에 대한 기준이 뭔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선생님 외도란 어떤 건지 좀 상담. 외도는 어쨌든 간에 배우자한테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부터는 거의 외도로 봐요. 제가 처음 상담 시작했을 때 한 20년 전하고 요즘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범죄로 다뤘단 말이죠. 근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로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서 영역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부부의 진짜 얘기를 하기가 더 쉬워진 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도대체 외도의 그 범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같이 뭐 와인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과 사실 섹스가 그렇게 크게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이 안에 같이 한 범주 그냥 그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고 여하튼 내 배우자한테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부터는 사실 외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만 주고받아도 그거는 정서적 외도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통계를 보면 50대를 통계를 내보면 남자가 53%, 여자가 9.6%. 이게 무슨 건강검진하는 수치처럼 어디서부터 딱 자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가 외도를 했냐 안 했냐 사실 설문지를 하는 거니까 남자들은 뭐 잔 것만을 볼 수도 있고 여자들도 뭐 잔 것만 외도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간통죄가 꼭 그 성관계가 증명이 돼야지만 네, 범죄가 되는 맞아요. 거지만 요즘은 정말 카톡으로 뭐 잘자 자기야 뭐 사랑해 뭐 하트 보내고 뭐 그러는 것도 다 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범위가 되게 많이 넓어질 지금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도 민사에서는 다뤄요. 네. 민사에서는 다뤄요. 그래서 이렇게 상간녀 소송, 뭐 상간남 소송 이거는 이제 아직도 민사에는 네,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성관계를 기준으로 제가 했을 때 제 나이대 50대를 기준으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자, 했을 때 저는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보면은 한 90%는 남자가 외도를 하지 않나. 너무 심하게 성관계를 잡았나요? 기준으로 하면 근데 여자들도 많이 이래서 업소에서 남자가 잤다 그거는 외도를 또 안 치는 여자들도 그렇죠. 많아요. 근데 여자도 그렇게 하지만 남자들은 더 관대합니다. 이게 온 내가 바람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글쎄. 근데 저는 뭐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것까지 어쨌든 포함하죠, 저도. 나도 약간 반복적인 만남? 한 번의 관계는 바람을 안 부시는 한 거예요? 번의 관계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그냥 그냥 약간 반복적인. 반복적인 선생님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뭐를요? 지금 예, 1회, 말씀- 1회 이거, 정도의 외도? 예, 이런 걸로 상담을 오는 분들은 거의 없나요? 1회 정도도 당연히 오시죠. 예,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첫 번째 외도를 발견했을 때, 그 외도를 정확하게 잘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가, 그 추후의 외도를 어쨌든 좀 줄이거나, 아니면 너무 판을 키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실제 첫 번째 외도를 되게 관대하게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요, 뭐 좀 그냥 괜찮은가 보다. 넘어가죠, 지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외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근데 뭔가요? 성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외도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흔한 경우, 근데 제일 흔한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아주 친밀해지는 관계, 부부 사이라는 게 이제 그런 관계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친밀감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게 생각보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한 발 어떤 면에서 이쪽에 딴 쪽에 이렇게 다리를 걸쳐서 일종의 삼각형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삼각형은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그런 건데 뭐 그런 경우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또 흔한 경우는 우리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사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많죠. 예, 그리고 그래서 보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커플이 만나기 시작했던 혹은 결혼했던 어떤 그 이유를 그러니까 그 이유를 둘러싼 어떤 이유가 심각한 갈등이 생기거나 깨지게 되는 되게 이유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다지 저희가 예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년의 의도는 조금 더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는 나날부터 하루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에너지 이것도 줄어들고 병도 자꾸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남성으로서의 매력이나 여성으로서의 매력 같은 것도 그러니까 줄어든다고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도 떠나고 아이들도 이제 떠나고 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김광석 무슨 저기처럼 뭐 매일 뭐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정말 매일같이 상실이 몰려오는 시기가 중년인데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고 싶은 그런 수단으로서 의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년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사적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삶의 어떤 구원의 외동아줄을 물론 당사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 안 그치. 하겠죠. 그치. 그냥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사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게 충분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외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외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 거고 걸렸을 땐 재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성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상의 내 존재감을 좀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든지 아내하고서의 사실 연애를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분명히 파트너로서의 개념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아내의 어떤 영역과 내 영역이 뭔가 분리가 되고 뭔가 우리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그냥 팀? 이 정도의 그냥 이런 사이가 되면서 이게 남성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아이를 끼고 있는 부인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외도를 하는 심리에 대해서 여쭤보기는 했지만, 제가 많이 보는 보편적 케이스를,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는 케이스를 보고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남성들이 도덕성이 낮고, 여성들이 도덕성이 높아서, 남성들의 외도 횟수가 훨씬 더 많고 여성들의 외도 횟수가 훨씬 더 적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오히려
아내는 아이들에게 더 돌봄을 내고 뭔가 아이들을 더 밀착 케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 정서적인 어떤 내용들을 어쨌든 좀 해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요인은 남편이 잘못했다, 부인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뭔가 부부로서의 어떤 부부 중심적인 생활이 지금 뭔가 빵꾸가 났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더 도덕성이 높아서 외도 횟수가 적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고요. 오히려 남편이 그래 보여도 사실은 이제 다가가지 않고 남편도 내가 저기에 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능동성을 내지 않고 이 문제가 부부를 갈라놓는 그 상황에 사실은 이제 외도는 이물질이에요. 이물질이 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조를 보고서는 저는 좀 상담을 하는 편이에요. 약간 저는 그런 얘기 들은 게 있는데요. 남자 외도랑 좀 여자 외도랑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는 약간 투트랙으로 내 가정 생활과 애는 그대로 있어.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따로 있고 약간 둘 같이 그렇게 하는데 여자는 이제 바람이 나면 그러면은 정말 애가 엄마 옷고름을 잡아서 엄마 가지 마 그래도 애도 안 보여요. 잘라버리고 간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남성의 외도와 여성의 외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차이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남성 외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발만 밖으로 뺐다가 다시 턴을 할 계획을 하고 하는 게 남성들의 외도고요. 여성들의 외도는 당신한테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 하는 게 외도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약간 좀 전통적 사고가 이제는 됐어요.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중년 부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거는 내 남편한테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아예 남편을 대치하는 딴 남자를 찾는 거고 남자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은 가정대로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뭐 외도를 하고 약간 이게 투트랙으로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 부인들 외도 케이스는 부인들이 굉장히 당당해요. 아니 내가 사람도 아닌 줄 알았어? 아, 네가 그렇게 모르는 무시하면 거야. 나는 그냥 집에서 밥만 하고 있을 줄 알았어 너? 그리고 상담실에 오는 그 자체도 그냥 우정차 출연을 하는 거지 실제 이 사람하고 뭘 해결하겠다 다시 관계를 뭐 회복시켜보겠다 이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 외도 케이스에는 그러니까 부인이 직장도 있고 이럴 때에는 아쉬운 게 1도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늦게 한 게 내가 억울하다라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사실 부인 외도 케이스가 훨씬 더 절명적이죠. 근데 이거는 청소년 상담실 가도요. 사실은 남학생이 가출한 거하고 여학생이 가출한 거를 같은 선생님이 놓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남학생의 가정 환경보다 이 여학생의 가정 환경이 곱하기 한 3배는 더 최악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처럼 남성들의 외도와 여성들의 외도를 동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네, 한국 남자도 아까 말씀드리니까 계획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요 확실히 이게 걸린 게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종 세트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거를 계속 남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갖고 해결이 될 리는 없잖아요. 예. 이 부인의 이 불안한 정서와 기만당한 심정, 정말 진짜 이 머리 정수리부터 이 발끝까지 그냥 무슨 뭐 큰 긴 칼이 있으면 그냥 한 칼로 그냥 내리친 그 싸늘한 경험 이런 것들은 그걸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빨리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면죄를 내가 받을 수 있나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되겠죠. 아니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부인이 외도를 했을 때 남성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여자들은 이제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저도 진료실에서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부인이 외도를 했을 때 그 남은 남성의 심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내가 남자가 아니고 내가 되게 무슨 부족하다 패배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이고 그것도 뭐 못지않은 그런 배신감을 느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남자들은 어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있어요. 부인은 나의 소유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20년 동안 여성을 갈아치우면서 외도를 해왔어도 내 아내가 좁쌀만큼의 바람의 향기만 느껴져도 부들부들 떨죠. 난리가 나죠. 완전히 그냥
깔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어떻게 여자가 돼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거를 부인이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죠. 네. 정신병자야? 이거 뭐라는 저도 거야? 남자긴 한데 참 그 어. 말씀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건 참 많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하여튼 취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 그 뿌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그 머리에 고정화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사고, 다른 말로 남성 중심적 사고.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자신이 지구의 축이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것들이 레벨 수준에 따라서 되게 진하다. 그러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 섹스리스인 거랑 외도를 하는 거랑 꼭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근데 선생님? 기본적으로 섹스리스가 정도가 심할수록 의도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남자들이 외도하는 게 대부분 이제 집에서 성욕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제 아까 이제 성관계 기준으로 만약에 이 외도를 정의한다면, 섹스리스, 그러니까 집에서 성욕을 못 채웠을 때, 남자들은 주로 외도를 하고, 여성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집에서 남편한테 완전 실망을 하거나 남편의 외도를 본다거나 이게 외도가 반복된다거나 이럴 때 너만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약간 보복 심리, 열받음 이런 것 때문에 바람을 핀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건 전 끼 같아요. 바람기. 끼 있는 사람은 네, 어떻게든지 간에 뭐 조금 이렇게 뭔가 가정이 애가 좀 조금 뭐 스테이블해지거나 이러면 밖에 나가 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또 남자 여자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바람을 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남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약간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우리나라 뭐 룸살롱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룸살롱 거의 중독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제는 아닌데 일회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네, 네, 연속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성 외도고요. 교제성 외도하고 이제 철저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배우자가 일회성 외도를 했다. 그거보다는 교제성 외도를 했다라고 할 때 훨씬 더 굉장히 상처가 크고 그게 더 오래 가고 굉장히 시달리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부인들 입장에서 정말 아픈 건 진짜 교제성 외도죠. 예. 근데 생각보다 하여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같아. 우쭈쭈 가면 아니 오빠 오늘 힘들었구나, 오빠 오늘 고생했구나 하는 건 그게 사실 돈 보고 하는 거긴 하지만 집에 가면은 당신 오늘 고생했어, 당신 너무 힘들었구나 뭐 그런 게 와이프가 안 그래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핑계 삼아서 집에서는 나를 이렇게 뭐 위로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밖에 가서 그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게 조금 없어서 좀 그런 게 아닐까. 그거를 좀 부부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서로 거죠. 서로 맞아요. 집에서는 왜 밖에서는 나는 되게 인정을 받는데 집에만 가면 당신 뭐 이거 갖고 와, 저거 뭐 옮겨줘, 뭐 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우쭈쭈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뒤집으면 남편도 부인한테 우쭈쭈 안 해요. 안 해요. 얼마나 수고했어. 오늘 바빴지. 정신없었지. 오늘 추웠는데 뭐 아까 외출한다 그랬잖아. 어땠어? 이거 안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그거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그 구조에 인식이 있는 거가 참 5호 통제랍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말. 요즘에는 점점 더 맞벌이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자들도 밖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왔는데 제 말이에요. 너 저기 오늘 고생했구나. 그래서 오늘 뭐 발표 있었는데 잘했냐 이게 아니라 내 밥은 내 밥은 왜 없어? 그다음에 애 성적은 왜 이 모양이야? 뭐 너 어머님한테 갔다 왔어 안 왔어?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게 결국은 섹스리스로 이어지고 그렇게 네. 싸웠는데 뭐 하고 싶지 않죠. 섹스리스로 이어지고 그런 정서적 교감이 없고 성관계도 없다 보니까 밖에서 무슨 친밀한 그런 관계가 생기면 사실 매력적인 남성, 여성 어느 정도 지위에 있거나 뭐 돈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아지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면 금방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내가 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취약할 때 더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게 핑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하죠. 예. 그 아까 룸사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룸사롱이라든지 하여튼간 뭔가 이렇게 그 이제 내연 관계에 이렇게 있으신 그 상황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인은 뭔가 공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관계가 뭔가 이렇게 유지가 좀 되고 뭔가 이렇게 페어하는 이런 거를 좀 찾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소위 말해서 이 내연녀 내연남들은요 그다지 에너지 많이 안 써도 즉각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하고 나는 이미 그냥 뭔가 이렇게 띵 해갖고 맞아가지고 각자의 어떤 영역은 지키면서 그냥 만나자 이런 게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룸사롱 같이 뭔가 주종 관계에 있는 경우들 나는 페이를 지불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이런 관계에서는 그렇게 관계에 공들이지 않아도 당연히 의당 와야 되는 걸 난 지불했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내가 지금 매몰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남성들의 성도 생각보다 이런 굉장히 심리적인 호르몬이나 신체적인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이런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사실 복잡하고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의 성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남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여성분들도 남성들의 성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절대 단순하지 않죠. 어차피 또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원체 복잡한 어떤. 근데 남자들은 때문에. 그러다 걸리면 나는 남자라서 동물이어서 내가 주체를 못해서 갑자기 자기가 동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서는 그렇게 병명을 대니까. 근데 당사자도 아마 잘 모르겠죠. 본인은 그냥 아까 성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욕이란 게 정말 뭐냐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맞아. 정확히 이게 뭔지 정말 어렵거든요. 그 성욕에 제가 또 끼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내연남 내연녀가 있지 않습니까? 내연남 내연녀도 잘 지내다가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렇죠. 또 새로운 사람이 이게 생겨서. 낍니다. 바람 피는 사람은 거기서 또 바람을 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멀티가 많아요. 멀티가. 음. 그러니까 그 여자나 그 남자는 거기서 또 둘만의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멀티로 만난 끼가 이게 바람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또 걸려가지고 깨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년 부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년 케이스 중에는 조금 재력이 있으신 분들, 뭐 사업체를 본인이 운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내연녀들을 여러 명 두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뭔가 그 관계를 끝내고 정리할 때는 그 내연녀한테 뭔가를 해주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뭘 해줄까요? 돈 아니에요? 예, 물론 돈이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를 이제 하는 여자분한테 센터를 차려준다.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를 잊지 말라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뭔가 그러게. 내가 뭔가를 하나를 남겼다, 음. 의미 있는 거를 남겼다. 얘를 룸사롱에서 내가 구해줬다. 예, 이렇게 뭔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를 뭔가를 남기는 상징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꽤 많이 봐요. 이걸 부인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쵸. 정말 진짜 한심하게 보여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남편들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그게 뭔가 하나의 뭐 그 정도 급은 해야 내가 좀 능력 있는 내연남이었다라고 얘가 기억을 해주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 건지 참 희한한 케이스도 많이 봅니다. 원장님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외도를 했다가 그래도 다 그 케이스들이 뭐 이혼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 다시 또 이제 봉합을 해서 그럼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도 사이가 안 좋거나 그랬다가 다시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저나 뭐 비뇨기과를 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그렇죠. 아예 헤어질 거면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겠죠. 네, 네. 그분들은. 근데 그 이후에 외도 이후에 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연결이 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아,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도대체 생활의 달인에서 왜 나를 안 찾아오냐. 아니, 지금 내가 이걸 외도 케이스를 내가 이거 지금 정말 진짜 상담실 케이스의 60% 70% 외도 케이스면 뭐 어쨌든 상담실 문 안 닫고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정말 완전히 전문이거든요. 그쵸, 예. 그럼요. 그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훨씬 더 관계가 단단해져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단단해질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1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지금 외도 케이스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외도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막 진짜 거의 99%가 그냥 불뚝불뚝하고 막 싸우고 너 죽고 나 살다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우리 못 산다고 99가 완전히 전쟁터거든요. 그런데 절대 99가 못 넘겨 먹는 1%가 남아 있어요. 그 1%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뭐가? 다이아몬드가 다 있다고요. 우리 애들이 있고 당신하고 나하고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교제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이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어떤 우리의 추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부라는 내용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99가요. 그 1%를요. 못 넘겨 먹어요. 절대 못 넘겨 먹는 케이스가 다예요. 거의 다. 어쨌든 상담실에 살겠다고 왔던 이 오시는 부부들은요. 그 1%를 남겨놓고 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럼 저는 1%가 이제 점점 이게 5% 10% 그거죠. 돼서 걔가 이기는 거죠. 예, 그 1% 의미가 99가 도대체 못 넘겨 먹는다니까요. 그 1%를 점점 확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돼요. 뭐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부부가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 1%는 확장되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외도의 흔적이 없어질 거냐? 아니요. 있어요. 흔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영향을 안 줘. 자극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한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더 이상 자극이 안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진해졌고 가까워졌고 더 결속력이 있어졌어 라고 하게 되면 이 외도 케이스는 우리가 보약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솔직한 부부가 되는 거죠. 예. 전체 케이스가 다 그렇게 돼요. 예.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진정한 사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진정한 사과가 이제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안 그럴게, 그냥 영혼 없는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기 잘못한 쪽에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둘이, 그리고 그것도 많이 봤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 주변에 이제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거나 그러면 이혼은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랑해서 그런 것 같지.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랑과 뭐 가족과 부모와 아이들도 있지만 나는 얘를 평생 괴롭히겠어 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네 사랑이야. 네가 걔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라고 얘기를 그쵸.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걔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걸고. 근데 너 그러다가 정말 헤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처받은 쪽도 그렇고 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물론 너무 긴 과정이겠지만 지금 주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부인의 심정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남편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 저보고 마시고 일로 가겠습니다. 예, 자, 이 남편을 네, 계속해서 네.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 저번에 그 부인의 심정이 뭘까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줘. 내 심정 알아달라는 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 관계를 어쨌든 아이들이랑 같이 살아보겠다고 내가 얼마나 견디고 있는지 당신 내 심정 알아? 그 심정을 지금 알아달라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그냥 쏘아붙이고 막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 지점을 연결을 하면 돼요. 힘들다, 그죠? 그래서 사는 게 기본적으로 세상 사는 게 힘들다니까요. 남편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나한테 그럴 건데? 너 네가 그거 덮고 넘어가기로 했잖냐. 그래서 너 언제까지 나한테 그럴 건데? 그러니까 그 남편 저한테 데려오세요. 네. 바로 해드릴게요. 네. 지금 어디다 대고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지금 입장이 아닌데 지금 뭐라는 겁니까? 예.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부인도 요일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굉장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처음에 한 1, 2년은 납작 엎드려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그 셀프 면죄 준 거예요. 셀프 면죄. 그러니까 셀프 면죄가 가능하게끔 부인이 조력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부인이 모른 거죠. 뭐 잘못한 것도 되지만 모른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본인도 자각을 못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시든 저한테 오시든 특히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예. 평생 죽어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는 모든 케이스, 거의 대부분 케이스가 저는 그 댁의 남편은 진심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집 남편이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집 부인은 이미 행복해 죽었다가 되거든요. 예. 모든 여성들은 존경스러운 남편하고 살고 싶어 죽겠어요. 하루라도. 하루라도 존경스러운 남편하고 살고 제 싶어요. 주변에 딱 그 그런데-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있어요. 존경할 거리가 없는 게 여성들의 슬픔이에요. 괴롭다고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좀 똑똑하고 멋있고 그러고 자기 남편도 그럴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존경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고 너무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애를 키우면서 그게 너무너무 보이니까 존경할 거리가 없어서 정말 남편 꼴 보기 싫다고 하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딱 맞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년의 그 의도는 아까 뭐 상실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 꼭 우리가 결부가 되어 있는 게 죽음의 문제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죽음이요? 죽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실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이제 죽음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종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이제 큰 상실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어떤 방편으로 의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 당사자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핍이 됐든 혹은 어떤 취약성이 됐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뭐 보는 수밖에 없죠 사실은. 원래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이제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 한 번 핀 놈은 계속 핀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도 상담을 하면서 많이 보시죠. 예. 근데 이제 너무 그거는 남성들을 조금 비하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부인이라는 대상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를 정말로 진작에 깨달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예. 서로 존중하는 그런 네, 관계가 예, 돼야 예.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다가 좀 쉽게 어떤 그 부부 관계를 알았다가 이게 부부라는 건 이래야 되는구나를 알면서부터는 그렇게 막 진짜 이렇게 막 무식한 남성만 있지 않거든요. 예, 정말 학식 있고 정말 깨어 있고 의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정말 너무 저질인 것 같고 스스로한테 미안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이유가 아까 성관계를 얘기를 하면 집에서 못했던 관계를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 성병에 걸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남자들이 권 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와이프랑도 관계를 하고 밖에 나가서도 관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병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걸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제가 바람 피지 마 이런 얘기는 못하고 친구끼리는 못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못하는 왜 안 해? 해줘야지.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너 정신 제가 정신 차리고 살아. 우정을 깨트리면서 아니 이해를 하는데 오케이. 그 중요한 거는 성병을 예방을 해야 된다. 괜히 그거 옮겨가지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하지 그러니까 말고. 의도를 하더라도 콘돔은 꼭 써라. 이거 일회성 아까 그런 외도가 바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얘기는 꼭 해주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 일으켜서 오는 병원에 부부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회성 어떤 그런 거 뭐 어떤 판타지에 의해서 바람을 핀다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한테 좀 그 재성교육 같은 게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꼭 얘기하고 싶은 거 네, 있어요. 꼭 얘기해. 제발 동영상 좀 찍지 마세요. 제발 사진 좀 남기지 마세요. 예. 아니 도대체 그걸 왜 사진으로 남기고 영상을 왜 찍는지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도 자체도 막 미쳐 죽겠는데 도대체 꼭 왜 찍어야 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진짜 끝까지 걸리지 말든지. 현실적인 조언. 저희가 또 외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병 얘기, 동영상 얘기, 자존감 얘기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찍은 거 말고 다시 또 이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꼭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패션 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